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라이트코인 관련된 가짜 뉴스 때문에 소란 법석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오늘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을 할랑말랑 하다가 지금 혼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롤러코스터 한번 탔죠. 라이트코인 때문에 롤러코스터 한번 타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은 44,671달러, 이더리움은 3,218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상승하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테조스, 아톰, 헤데라, 해시그래프 등등은 오늘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제 라이트코인 관련된 소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 그냥 가짜뉴스 아니야? 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이상한 점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난데없이 월마트가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라이트코인 결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해당 소식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었습니다. 비트코인 보시면은 한꺼번에 47,000달러 선까지 쭉 올라갔었다가 확 꼬꾸라져 버린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고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 외 다른 코인들도 막 30%, 20% 급등을 하다가 해당 소식이 가짜라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 전부 다 꼬라 박아버린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자, 레버리지 거래하는 사람들, 이 마진 거래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뚝배기가 쇼 치는 사람도 롱 치는 사람도 가루가 돼가지고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고 말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 가짜 소식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짜 뉴스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월터 블룸버그 및 블룸버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CNBC, 로이터 통신까지 이 모든 좀 유명하다라고 볼 수 있는 매체에서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제대로 검열도 안 하고 바로 내보냈었다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한두 개의 트윗에서 그런 소식을 전했었다라면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을 텐데 이렇게 유명 매체에서 갖다 뿌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이었을까? 뭔가 굉장히 구리고 수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시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었던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발끈한 와이오밍주 블록체인 부서의 담당자이자 아반티 파이낸셜의 CEO인 케이틀린 롱 같은 경우는 이 사기꾼 새끼 이거 잡아야 된다. 이 사기꾼을 꼭 잡아야 되는데 SEC가 나설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나서야 된다. 법 집행기관이 나서가지고 라이트코인 관련된 가짜 뉴스, 가짜 보도자료가 게재된 방법 등을 조사를 해야 되고 이미 법 집행기관이 라이트코인 거래 관련 정보를 거래소에 요청한 상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욕먹이는 이 사기꾼들 반드시 잡아가지고 차명에 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기꾼들이 보통 놈들이 아닌 것이 여러 개의 메인 미디어를 동시에 쥐고 흔들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졌다면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암호화폐 덤핑을 위한 테스트였다라고 이렇게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요. 부디 다음부터는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생기지 않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떤 놈인진 몰라도 너는 나중에 꼭 벌받을 거다 이 새끼야. 다음으로 이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 중에 필수 인증을 확보하는 곳은 28곳밖에 안 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폐업한다라는 것이겠죠. 이 28곳 중에서도 원화 거래가 되는 곳은 이제 4곳밖에는 안 된다. 나머지도 뭐 간당간당한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나머지 거래소들이 실명 계좌를 따낼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키프로스 공화국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있죠. 암호화폐는 각종 법률에서 지정하는 금융상품 혹은 디지털 화폐 정의에 부합한다. 금융상품이라고 인정을 일단 또이또이하게 한 것이죠. 하나둘씩 전세계 여러 나라들이 암호화폐를 인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 미국 헤지펀드 회사인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은 기업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위해서 거래 플랫폼 NAX와 파트너십을 맺고 2억 5천만 달러어치 펀드 출시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고요. 피델리티에서 암호화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투자 자문사, 패밀리 오피스,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앞으로 3달 안에 직원을 70%가량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관련된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피델리티가 밝힌 바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갑부들, 투자 자문사, 패밀리 오피스, 기관 투자자들이 들이댄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욱더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미국 경제 사정이 별로 안 좋죠. 지금 10월 달에 디폴트가 일어날 수가 있다, 자금이 바닥났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부채 한도를 올려달라고 지금 이 마귀 할멈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요. 결국 올릴 수밖에 없겠죠. 달러의 미래도 그렇고 미국 경제 사정도 좋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투자자들 및 기관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 15억 달러어치 자금을 모집해가지고 해당 자금을 통해서 상품 개발, 기업 인수, 새로운 인력 충원 등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암호화폐 업체들에서 계속해서 인력 충원이라든지 서비스를 넓혀나가는, 확대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싱가포르의 대형은행이죠. DBS 은행의 CEO가 이야기하기를 투자자들은 점차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DBS 그룹 홀딩스 역시 연말까지 디지털 자산 상품을 확대하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회원수를 2배로 뻥튀기를 시켜가지고 향후 몇 년간 연평균 20에서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고위 임원은 밝히기를 원래는 이 회원 전용 솔루션으로다가 개발된 암호화폐 플랫폼이 오히려 기관 및 기업 투자자들로부터 큰 수요를 촉진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그 산업에 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탐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관 및 기업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관심을 이제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 대량 매집도 이것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소식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 자, 이렇게 모든 업체들이 잘 나가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스테이블코인 DM 출시를 좀 해보려고 이 지갑인 노비도 출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미국 정치인들이 이 DM 발행을 막고 있다라고 합니다.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평소에 워낙 행실이 좋지 않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좀 잃은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갑니다. 또 다른 온체인 분석가인 딜런 르클레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장투자들이 지난 2월 1일 무려 186만 개의 비트코인을 추매를 때려버렸다. 장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은 매일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사실 하루 이틀 듣는 내용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장투자들 중에 이렇게 무섭도록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스트레이지죠. 이번에 비트코인 무려 8,957개를 새롭게 추매했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마이크로스트레이지는 총 11만 4,042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메이베이스에서 평단가는 46,875달러라고 하네요. 지금 좀 물려있는 상황이긴 한데 전체적인 평단은 훨씬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이크로스트레이지의 비트코인 추매 소식을 들은 온체인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주 동안에 고래가 매집한 물량이 10만 3,600개인데 이 중에 5,050개를 마이크로스트레이지가 사갔다. 나머지 98,547개는 누가 샀을까? 앞으로 밝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이 쭉 나왔었는데요. 이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머지 98,547개 기업들 중에 매입을 한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업체들이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인가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빨간 선이 비트코인 고래 숫자고요. 녹색 선이 고래가 들고 있는 물량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에 계속해서 개똥밭에서 굴러다니고 있는데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에서 외국인이 비트코인 거래를 할 때 세금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떡락을 한다 그러면 엘살바도르 내에서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패닉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놔둬야죠. 거래는 자유롭게 해야지 뭘 자꾸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죠. 자유롭게 법적으로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 한 자유롭게 좀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아담이라는 분석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이 이전에 큰 떡락 나왔을 때랑 비슷하다.
지금 볼륨 그리고 RSI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비슷한 프랙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49,000달러까지 반등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크게 떨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보는데요. 이 고래들이 매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더욱더 많은 매집을 위해서 가격을 다시 한번 떨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은데 들기도 합니다.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렉트캐피탈 분석가의 비트코인 분석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보통 상방향으로 브레이크아웃 하게 되는 하락형 쐐기를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반등을 해가지고 상방향으로 패턴을 깨고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공교롭게도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상방향으로 깨고 나온다고 했을 때 예상가가 49,000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 녀석이랑 좀 겹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연이겠죠? 설마 우연일 거야. 자, 그 다음에는 돌아라 희망회로. 비트코인 지금 현재 불장이 2013년도 때 불장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의견들은 전에도 많이 나왔었죠. 이 프랙탈을 다시 한번 최근에 추가적으로 대입을 해본다라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쭉 따라간다라고 쳤을 때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재수없게 한 번 더 떨어진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 이건 꿈일 거야. 근데 뭐 떨어지면 별 수 없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이 결과적으로는 이 불장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간단하게 또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장이 하루빨리 라이트코인 가짜 뉴스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정말 어떤 놈이 저런 짓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메로나로 귓방맹이를 한 대 후려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의 메로나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프리미엄 사용자분들의 좋아요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